저희가 지금 진짜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 와중에 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진 회사에 점점 더 저희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회복을 하려면 진짜 강한 회사 하나에 비중을 실어주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대표님만의 뷰로 좀 요약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진짜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평소에도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와중에도 보시면 같이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이 시장이 막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같이 하락하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그래서 안정이라고 많이 좋은 게 아닌데도 많이 올라오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지나서 보니까 이 회사는 그래도 막 고점에서 가까운 수준에 막 있는데 어떤 회사는 정말 이렇게 못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점은 결국 지금 와중에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숫자를 보고 투자할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모든 돈이 다 떠나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골라서 사게 돼요. 특히 한번 이렇게 셀오프라고 그러죠. 이게 급락이 크게 나오면서 주식을 한번 크게 팔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무슨 관세 유예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안정이 나올 때 다시 분명히 주식을 일부는 채웁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모든 주식을 예전처럼 막 풀로 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괜찮은 회사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들 보시면 그러니까 여전히 막 지수는 막 2,400대 막 이런데 여전히 바닥에 있는 회사 많지만 고점을 순식간에 회복하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뭐 방산주라든가 조선주지고 그렇죠. 이 회사들이 뭐 계속 좋다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살 때 결국 최우선이 돼서 많이 사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지금 당장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을 미국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저희가 말씀드린 뭐 팔란티어나 넷플릭스나 뭐 스포티파이 같은 회사들 이 구독을 쉽게 끊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비즈니스가 유지되는데 오히려 가격을 올리든지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의 성격이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관세 영향을 받으면 아직 계산이 안 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안 사들이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기업들이 진짜로 나빠졌다 이러기보다는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적당히 나와도 이 앞으로 가이던스를 확실히 못 줍니다. 이번에 발표한 ASML 같은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회사 전체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를 뭐 일부 면세를 해주고 뭐 가자 뭐 그렇게 해도 아니 이게 정확하게 딱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고객들이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 투자를 결정해서 과감하게 가기가 관세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나라가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기업들의 이 투자 활동이 정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수주를 받는 회사라든가 이 반도체를 뭐 생산 판매한 회사들이 이게 약간 이게 불확실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도 어느 정도 가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좀 주가가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뭐 필립 모리스 말을 얘기 드리는데 뭐 이런 담배 회사는 거의 매출이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건에서도 뭐 특별히 타격받을 건 없고 뭐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데 다른 회사들이 또 불편하니까 오히려 여기를 사는 수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많이 빠진 걸 갖고 버텨야 결국 이렇게 말리게 많이 올라오지 않겠냐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낙폭 과대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 성장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회사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는 회사가 숫자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서도 불확실성이 크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최소한 일부라도 지금 성장성이 좋은 회사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100이 50된 회사는 고점만 가도 100%잖아요. 근데 100이 뭐 90밖에 안 돼요. 이미 뭐 이렇게 아주 바닥에선 잠깐 더 떨어졌었는데 금방 90으로 회복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남은 게 별로 없지 않아 싶지만 이 좋아서 올라온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회사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좋아서 떨어진 회사는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레버리지 막 이렇게 활용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녹을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에 집중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좋은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은 좀 더 어려운 투자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두 개가 딱 있을 때 하나가 많이 떨어지고 하나가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이거라도 실현을 해서 어느 정도 챙기고 싶고, 그리고 이 엄청 많이 빠진 거를 사면 이게 올라오면 이제 크게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더 본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건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이걸 더 사고, 많이 빠진 건 나쁜 거니까, 물론 많이 빠진 나쁜 건 아니죠. 한번 더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게 숫자가 나빠지는. 근데 보통 많이 빠진 건 지금 보면 숫자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줄인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다 같이 올라온 국면에서는 오히려 누구나 같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국면을 지날 때 사실 어느 정도 살아남아야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제 종잣돈을 지키고 있었으면 이게 크게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저희가 좋은 회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일 때 그때 이제 턴어라운드 쪽으로 그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 미중이 협상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미중이 협상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그 과정도 길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다시 투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안 좋아지고 있는 회사를 버티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좋은 걸 더 가져가기 위해서 나쁜 잡초를 좀 뽑는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의 논을 이게 정말 풍성하게 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포트에 보면 항상 나쁜 게 있어요. 왜 나쁜가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숫자가 나빠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숫자 나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우려가 있겠구나.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버티려면 이거를 쉽게 버티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팝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좋은 거,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삽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도 시장이 지나면 보면요, 반등할 때도 저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반등할 때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회사가 더 금방 고점을 회복하고 넘어가고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 어느 정도 다른 체제로 좀 고착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많이 빠지고 버텼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변화를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수익을 날 기업을 투자하면 이렇게 또이또이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30% 하락한 종목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고점을 회복하기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50% 올라야 되는데 40% 정도 올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중간중간 오히려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반쯤 회복하는 기회를 가끔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좀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새로 성장을 시작한 회사는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을 노리면 이게 좀 빨리 많이 반등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는 성장주 투자는 진짜 2배, 3배가 최소한 보이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배가 보이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 올라가는 폭에 제한이 없잖아요. 결국 이걸 바꿔서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2년에 장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23년에 많이 빠져있던 회사를 팔고 이런 회사로 옮겼으면 이 회사들이 충분히 500% 이상 오르면서 모든 걸 수익을 바꿔줬을 거예요. 그런데 22년에 안 좋았는데 지금까지 안 좋은 회사도 많습니다. 이거 들고 버텼다고 해도 물론 최저점보다 올라갔을 수 있죠. 40% 빠졌다가 12, 10%더 올랐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원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시장 대비 훨씬 큰 성장률, 매출 성장을 기록해서 회사가 커져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다른 회사가 돼서 사이즈가 커져서 뭐 1000% 오를 수 있는 회사 있으면 그거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10배 오르서 찾아, 그럼 갑자기 못 찾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말 좋은 회사, 지금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이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로 계속 옮겨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런 회사 나타납니다. 뭐 엔비디아가 2022년까지는 뭐 그렇게 뭐 압도적인 빅테크로 보이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3년, 4년에 그런 사이클을 보여준 건데, 이런 회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거예요.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씨를 뿌리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한번 만나면 지금까지의 많은 손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막 여기 이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여기 투자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손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포트로 이렇게 막 깔고 있잖아요. 그럼 좀처럼 회복 안 됩니다. 그럼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지수가 크게 오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걸 생각하고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좀 의미 있게 정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고르면 잘 안 돼요. 특히 종목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위주로. 그리고 물론 바로 정리부터 아니라 그러니까 뭘 살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난 이건 좋아질 것 같은 회사 있어요. 그럼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진짜 어려운 국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 와중에 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아진 회사에 점점 더 저희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이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회복을 하려면 진짜 강한 회사 하나에 비중을 실어주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22년까지 모두 같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같이 힘들었는데 23년, 4년 지나면서 크게 좋아지신 분들은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그 당시에 주도주에 강하게 실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막 23년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회사들 있잖아요. 막 그런 회사들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뭐 지금까지도 회복이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분명히 지금의 주도주에 힘을 싣고 어려워진 회사들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나와야 저희가 이제 오히려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지금 당장 회복을 쉽진 않아요. 뭐 지수가 계속 하루에도 계속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회복이 쉽지 않지만 우리 다음 장을 노리고 저점 매수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음 장에 크게 회복을 하려면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회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회사 찾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회사 있으시면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좀 더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